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국지 다음 이야기 1권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표지에 나오는 인물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사마의라는 인물이 사진입니다. 오늘은 이 사마의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의류문화사에서 2014년 3월 신동준님이 지은 책입니다. 저는 삼국지 게임을 참 좋아하는 매니아입니다. 본 장면은 삼국지 14의 게임 장면인데요. 비판도 많았지만 저는 그래도 재미있게 한 게임입니다. 코에이라는 회사에서 삼국지나 진삼국무쌍이라는 게임을 만드는데요. 저는 웬만한 삼국지 게임들은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게임을 다시 하다 보니까 강유라는 인물이 무리하게 북벌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강유의 북벌을 비판하는 백성의 대사를 보았습니다. 만약에 강유가 촉에 없었더라면 북벌을 하지 않았을 거고 촉이 더 오래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사마이를 조조가 등용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마속이란 사람이 제갈량의 말을 잘 들었더라면 북벌이 성공을 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프 이야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은 삼국지를 다루지 않고 삼국지 끝부분부터 다뤄서 더 새로운 역사를 다루는데요. 사마이를 장수의 범위에 넣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는 당대에 황제로 등극하지는 못했으나 조조와 마찬가지로 남의 밑에서 일할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야심이 컸죠. 조조가 사마이를 손에 넣고도 마음에 놓이지 않아 그를 경계하였습니다. 조조는 사마의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였는데요. 본색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조조를 만나고 40년 이후입니다. 삼국지 14에서 내의 사마의 모습인데요. 중달이라는 자를 쓰게 되죠. 2017년에 사마의 관련되어서 나온 중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상당히 재미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조, 조예, 조방 등 사대를 섬기면서 국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조상 집단에게 모반의 제목을 뒤집어서 삼족을 멸한 뒤에 위나라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는데요. 사마의 뒤를 이어서 사마사, 사마소 등 사마씨 부자가 권력을 차지하였습니다. 두 차례 위왕 폐립과 사륙전 끝에 사마씨의 진나라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장남 사마사는 광구검의 반기를 제압한 뒤에 병이 깊어져 죽었습니다. 동생 사마소는 촉한 정벌 뒤 중풍으로 급사를 하였고요. 그의 아들 사마염을 무군 대장군으로 군사권을 장악하여서 사후를 대비하였습니다. 265년 사마염은 조안에게 강제 선양의 칙서를 내리게 하였는데요. 위나라는 건국 50년도 안 되어서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마의 장남 사마사인데요. 눈에 뭔가 자국이 있죠. 전쟁에서 다친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남 사마소인데요. 이 사람도 아까 말했듯이 중풍으로 죽었다고 하네요. 같은 회사에서 만든 진상구 무쌍 게임인데요. 이 게임에서는 아까와 다르게 사마시 캐릭터가 다른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염의 방탄과 파랑의 난인데요. 사마염 같은 경우는 이제 진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었죠. 총나라 유서는 등해가 급속해 오자 이내 항복해 버렸습니다. 오나라 마지막 황제 손호는 너무 포악해서 민심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280년 손호의 항복을 계기로 마침내 천하를 통일하였는데요. 그러나 사마염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죠. 그는 호색하니며 후궁수가 10,000명이 넘는 것은 지나친 일이었습니다. 쇠망의 징후는 이미 천하 통일 직후에 바로 드러났습니다. 삼국지 같은 경우는 게임에서
뒤쪽 부분은 인기가 없는 시나리오인데요. 이번에 리뷰를 만들어 보면서 사마이엄 캐릭터가 있는 걸 처음 알았는데 이미지를 보면 상당히 뭔가 사악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파랑의 난에 해당되는 부분에 사마씨 이름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사마이의 아들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9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마이엄은 초기만 해도 나름 명군의 면모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망한 삼국의 황제 조환, 유선, 손호 등을 후하게 대했는데요. 사마염의 제위 중후기는 나라에 별일이 없어 사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제2 후기에 이르러서는 후사 문제가 중대한 문제로 부상을 하였는데요. 스라의 아들이 모두 26명이나 되어서 이후 빚어진 팔왕 질환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팔왕 질환이라는 것은 익숙하진 않죠.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된 게 게임으로 나왔습니다. 토탈워라는 게임인데요.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여기에서 DLC 버전으로 파랑의 난이라는 게 나와서 저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오늘 리뷰의 주된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사마염의 병이 깊어질 당시 양황후의 부친인 시준, 양준이 옥새를 갖고 있는 것을 빌미로 황제를 대신해 권력을 휘둘렀는데요. 사마염은 죽기 직전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자 주변 시위들이 모두 바뀐 것을 보고 급히 숙부 연암왕 사마령을 불러들여 양준과 함께 정사를 돌보게 하는 조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양준은 조서를 살펴본다는 구실로 곧바로 조서를 없애버렸습니다. 사마염이 죽고 난 이후에 아들 사마충이 황제가 되고 양황후를 태우로 높이고 가난풍을 황후로 삼았는데요. 사마량은 사마염이 붕어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감히 입궁에 조문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마량이 거병하여서 양준을 토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량의 휘하들은 속히 거병해 양준을 토벌할 것을 권했습니다. 가난풍은 양준의 제거 방안을 모의하였습니다. 맹광과 이조는 초왕 사마위와 연락을 하였는데요. 20대의 혈기왕성한 사마위는 단번에 승낙을 하였습니다. 가왕후는 태우가 그의 부친과 모반했다고 뒤집어 씌워 연금을 하였는데요. 마국간에 숨어있던 양준은 단칼에 목이 베어버렸습니다. 양태우는 유배된 뒤 음식 공급이 끊겨서 아사해버렸습니다. 연암왕 사마량, 조왕 사마위, 동안왕 사마요가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사마량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 1081명을 후작으로 삼는 등 남발을 하였고요. 사마요는 멋대로 나라의 정사를 휘둘러서 죄목으로 멀리 대반군에 보내버렸습니다. 사마위는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서 사람을 아나무인으로 대하였는데요. 사마량은 사마위의 병권을 빼앗은 뒤에 자신의 봉제로 돌아가도록 조치하였는데 사마위는 분노하였습니다. 가난풍은 남편을 움직여 조서를 내리게 했는데요. 연암왕 사마량과 태보 위관이 황제 폐립을 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마위는 군사를 움직여 사마량과 위관의 저택을 포위해 체포를 하였는데요. 사마량을 능히 참하는 자에게 배 1000피를 상으로 내린다 하자 사마량의 몸이 곧바로 토막나고 그의 아들 사마연명도 피살되었습니다. 위관은 청하왕 사마하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초왕 사마위는 나이도 어린데다 경솔했습니다. 부하가 가왕후를 제거해 천하를 안정시키자는 말을 권하였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가난풍은 사마위를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초왕이 조서를 멋대로 고쳤다는 빌미로 잡아서 사마위는 자신의 무고를 주장했지만 21세로 중임을 당하였습니다. 8왕 중 2명은 목이 달아났고요. 그 10년 동안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삼국시대 당시 흉노, 선비,
거갈강 등 북방민족이 자주 쳐들어왔습니다. 조왕 사마륜의 총애를 받은 손수는 저족과 강족이 스스로 난을 일으킨 것으로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본물로 사죄를 하였는데요. 사마륜은 그 보물을 사용해 가황후의 친족과 결탁을 하였습니다. 장화 베이가 사마륜의 녹상서사 자리에 반대를 하게 되는데요. 사마륜은 이를 앙심을 품었고 이를 계기로 서진을 패방으로 이끄는 계기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태자 사마율은 사마충의 장자인데 사마염의 아들일 것이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사마율의 인품과 모습이 사마의와 매우 닮았다고 사마염은 자랑했는데 애석한 것은 어렸을 때의 총명이 반드시 커서도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사마율은 장성하면서 공부를 멀리하고 오직 좌우와 어울려서 놀기만을 좋아하였습니다. 기왕후는 태자의 비리를 찾아서 태자를 폐하려고 하였습니다. 글씨를 조작해 서인으로 삼아 아들들과 함께 연금시켜 버렸는데요. 사마 등은 기왕후를 폐하려는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기왕후는 태자에게 독약을 먹이려 하였으나 거부하여 약절구 방망이로 머리를 마구 내리쳐 죽여버렸습니다. 사마류는 이를 구실로 황궁에 들어가 장악을 하였는데요. 가난풍은 폐서인이 되어 걸레에 유폐되어 버렸습니다. 사마류는 여세를 몰아 찬역할 생각이어서 조정 대신부터 제거를 하여 스스로 사지절, 도독, 중의제군사, 상구, 시중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가왕후는 금설주를 보내 죽임을 당하였는데요. 금설주는 황금 가루를 탄 독주로서 강제로 독주를 먹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마류는 금군을 장악하고 아들 몇에게 금군의 고위직을 맡게 하였습니다. 이 책은 총 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권에서 제가 다룬 리뷰는 2장과 3장만을 다루었습니다. 다른 부분이 궁금하시면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역사는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 책을 읽으면은 삼국 후반부에서 진나라 56구 남북조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안 익숙한 중국의 혼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축약되어 있었던 역사를 빠르게 읽을 수가 있고요. 한 권으로 삼국 이후의 이야기를 습득이 가능하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책사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고요. 유튜브에서 책사의 이야기나 수학이 알고 싶다를 검색하시면 제 개인 채널도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